자, 당시 선대위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실무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이용주 의원이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이유미가 4월 22일경부터 이준서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나는 과정에서 문주정 관련 자료들을 구하고 상의하고 자료를 보내는 과정들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저희들이 5월 5일 발표하기 이전, 이후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준서와 이유미는 이 제보 조작에 대해서 공모한 건 아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유미 당원이 혼자 한 거다. 위로 보고도 안 됐고 지시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게 핵심 주장 내용입니다. 해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요. 이유미 당원이 본인의 핸드폰으로 1인 3역을 하면서 꾸며낸 일이다라고 그 설명까지 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유준 기자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문준용 씨의 동료인 김모 씨와 그리고 이유미 씨가 나눈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일단 폰이 3개가 휴대전화가 등장하는데요. 네. 하나는 자신의 개인 휴대전화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하나 더 활용하고 네. 또 이유미 씨의 아들 휴대전화를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1인 3역을 결과적으로 한 꼴이 되겠는데요. 네.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지금 질문을 하고 혼자서 다른 전화기로 답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스펙을 만들어주려고 규칙도 어겨가며 억지로 꽂아넣은 거 맞죠? 라고 하니까 회사 휴대전화로 시원찮은 아들 장래가 걱정돼서 약간의 힘을 발휘한다고 이해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자작극처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자, 1인 3역해서 꾸며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다. 네. 아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해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이용주 의원이 기자간담회 가지면서 공개한 5월 6일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팩트를 준비해야 된다. 네. 라고 이제 이유미 씨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미 씨는 제보자가 이제 그만하자는 입장이다. 좀 네.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본다면 이게 5월 6일자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그 전날인 5월 5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당시에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이 폭로한 이 사안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미 5월 6일날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증빙을 못하면 역풍이 분다라고 그렇죠. 이유미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확실한 어떤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가지고 폭로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죠. 이미 5월 6일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조작 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네. 그럼 당시에 그런 주장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미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용주 의원이 공개한 이 부분은 해명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 법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뭐 네.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 편집국장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설익은 제보 내용을 갖고 너무 일찍 터뜨렸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근데요. 이용주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언론에 나와서 한 명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여러 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설익은 제보가 아니라 여러 번 중복 크로스 체크한 이런 제보다라는 식으로 발언해요. 그러니까 저 이용주 의원의 발언과 아까 카카오톡에서 그 전 최고위원과 주고받은 이 내용이 똑같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조작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 몰랐을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폭로한 내용 자체가 이게 100%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은 이용주 의원도 알고 있었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 나온 대화 내용만 봐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뭐 성명을 막 20회 이상 내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돌이켜 본다면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걸 공개를
정식으로 공당에서 했고 그걸 가지고 막 불렸다는 이 책임은 이 조작 여부와 관계없이 그건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이 그때 공개했던 음성, 통화 내용,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가짜, 조작된 내용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유미 씨와 이유미 씨의 남동생의 통화 내용으로 밝혀졌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요. 그때 당시의 통화 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굉장히 어색한 대화였다는 거를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짜고 친 그런 상황 함께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그 부친이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될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네. 자, 이게 조작된 연기였다는 걸 알고 들으니까 말투가 굉장히 어색한 게 이제 느껴지네요. 근데 사실 저게 공개됐을 당시에도 상당수의 기자들이 의심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5월 6일 날 대화 내용을 이제 공개했지만 그 자체가 기자들이 계속 자,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보도할 수 있냐. 그래서 당시 5월 6일자에도 그렇게 크게 쓰는 언론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의당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정도를 기사화한 거지 이건 사실인 것처럼 보고 한 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 자체가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고 이유미 씨가 파슨스 스쿨 동료라고 했지만 또 바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그런 동료가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다음 증거를 내지 않고는 그냥 곤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이 불거진 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전 국민에게 사과를 했었죠. 근데 사과 직후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특검을 하자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근데 이 특검을 두고도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입장을 두고 갈라지고 있는데 일단은 특검을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핵심 아니냐.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른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원들이 좀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그렇게 된다면 물타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어떤 반성, 사과하는 진정성이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오히려 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민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미 이제 문재인 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호남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문 대통령이 호의적인 쪽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는 속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는 또 안철수 전 대선 후보에 대한 책임론으로 바로 또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면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뿌리였던 호남 지역이 이미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안철수 전 대선 후보라는 당의 어떤 중심축, 이 줄기가 되는 인물까지도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향후에 국민의당의 어떤 정치적인 분화 네.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네. 그래서 의도했지는 않았겠지만은 이것이 향후에 어떤 정계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정계 그런 재편이라고 하면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쳐지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흡수되는 그 경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일부는 이제 민주당으로 가고 일부는 네. 또 뭐 바른정당과 합치고 이렇게 좀 쪼개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그렇게 되면 또 홍준표 전 후보가 이걸 또 예측한 게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계속 그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양당 구조로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뭐 대단한 고수가 아니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여야가 합치지 않고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기 때문에 모두 양쪽 모두가요. 그래서 뭐 그건 굉장히 뭐 대단한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